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민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2를 위한 학평 대비 기출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이야. 자, 고2 강좌들을 여러분들 쭉 공부를 하시면서 완자라던가 압축 벼락치기라던가 또는 특강 강좌들도 깔려있죠. 뉴턴 역학, 내신 만점 완성도 있고요. 그리고 비역학 같은 경우는 비역학 심화 분석 특강까지 올해 오픈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강좌도 특강 강좌거든요. 이 비역학 심화 분석 특강도 특강 강좌인데 얘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고2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죠? 예, 내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뭐 전국 단위로 보는 것은 이제 뭐 3월 학평, 그리고 6월 학평, 그리고 9월 학평, 11월 달은 아니고 10월 달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건 고2 때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말해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보는 거죠. 평가원에서 내는 건 아니에요. 평가원은 이제 수능을 내는 기관이잖아. 평가원은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위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렇게 3번을 내는 겁니다. 특히 6월과 9월 달에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 당일날 우리 고2들은 함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수능과 똑같은 체계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잡지 않죠, 고2 때는. 근데 수능이 똑같은 체계로 가기 때문에 고2 때부터 수능에 익숙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전처럼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고2를 위한 학평 대비 기출모의고사가 기획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6월 학평이라던가 9월 학평,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6월, 9월, 10월이 남아있으니까 그 이외에도 있는데 전국 단위가 아닌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배제하면 6월, 9월, 10월 이렇게 3번입니다. 그 3번 전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번 연습하고 가는 거죠. 알겠죠? 예, 전범위도 아니에요, 고2 때는. 그래서 앞부분 공부한 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앞에 나왔던 것들을 과거에 기출된 문제들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응시해보고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러 가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뽑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런 의도로 기획된 강좌가 바로 학평 대비 기출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개요 말씀드릴게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해요. 알겠죠? 대학 수학여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똑같고요. 과목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선택해서 보잖아. 원 4개 중에 2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똑같고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다만 범위가 당연히 수능 범위가 아니겠죠. 그리고 과학탐구는 전범위일 텐데 수능으로 가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누적됩니다. 그래서 10월 학평이 시작이 돼도 10월 학평 범위도 3단원 파동이 안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범위만 전범위가 아니다. 앞부분에서 조금씩 누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똑같이 한번 시험을 본다라는 의미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가짐도 실전처럼 해주셔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수능의 마인드로 여러분들 시험을 봐주셔야지 당연히 수능에 대한 실전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2 때부터 진행한 친구들이 있고 고3 때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친구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험에 응시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당연히 우리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죠? 자, 시험 범위는 순차적으로 누적이 되고 6월, 9월 학력평가는 고3들이 6평, 9평 평가원 모의고사라 그래요. 알겠죠? 예,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죠. 모의평가. 그래서 9평, 6평 이렇게 2번이 이 고3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응시하는 그 주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이 물리학원은 이게 학교마다 범위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물리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물리 실력이 전국으로 따랐을 때 전국 고2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성적표 나오게 되면 석차 이런 것들,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등급이랑 일반적으로 100분위가 나오죠. 그렇죠? 몇 등 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 몇 등이다 이게 아니라 100분위가 뭐 60 나왔다 그러면 내 밑에 60이 있다. 100분위가 90 나왔다 그러면 내 밑에 90%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 등급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이제 4%에서부터 11%까지. 그리고 3등급은 11%에서 23%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범위로 구성되진 않지만 그래도 앞부 누적이잖아요. 누적.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되는 거야. 알겠죠? 모든 시험은 잘 보는 게 좋고 모든 시험은 실전처럼 마음을 먹고 푸는 게 모두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30분 동안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6월달 같은 경우는 1단원의 가장 어려운 부분, 역학들이 가득 들어있는 부분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6월 시험이 좀 어렵겠죠. 6월 학평이.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시간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파동 부분이 들어가야 조금 쉬워지는데 파동이 안 들어가요. 고2 모의고사 때는. 파동이 점수를 주는 파트거든요. 20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가 쉽고 아주 기본 개념으로도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고2 때 보는 이 물리학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일단 이런 생각으로 풀어. 초반 15분 정도랑 후반 15분을 나눠서 초반 15분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거 다 푼다고 생각하시고 15분 지나면 개수를 세. 그럼 많이 부족해서 한 반도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한 반 정도 풀었다 하자. 그러면 한 10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남은 15분 동안에 10개 중에 5개만 푼다라고 생각하고 쭉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5개를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하나 더 푼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아는 문제들은 풀어나갈 수 있을 거야. 15분 구조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초반 15분 동안에는 잡고 있지 마. 어려운 거는 넘어가. 알겠죠? 문제 너무 긴 거는 읽지도 말고 넘어가. 짧아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 안 풀리면 넘어가. 초반 15분에. 알겠지? 그래서 잘 풀리고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전체 배점은 50점으로 되어 있고 2점짜리 10문제, 3점짜리 10문제인데 2점짜리가 무조건 쉽지 않습니다. 물리는 역배점이 많기 때문에 점수 보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2점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고 3점만 3점이라고 끝에 문제 끝에 써 있는데 3점짜리가 쉽기도 하고요. 2점짜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작년 수능은 20번 문제가 일반적으로 20번이 어렵거든. 19, 20번이. 18, 19, 20번이 어려운데 20번이 2점 배점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점 보고 풀지 말란 말이야. 3점이라 표시 안 돼 있는 것만 먼저 풀자. 아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점수는 전혀 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문항길이 짧은 것들이 좀 쉬운 거야. 알겠죠? 그리고 실험 문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2문제가 나오는데 실험 문제가 생각보다 쉬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풀어주시고 4페이지에 18, 19, 20번이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이 정도로 감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험 범위 6월 4일날 수요일날 이 고3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모의사를 보는데 그 당일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단원 역학과 에너지, 파트 2 에너지와 열, 즉 1단원 전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4일날. 알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범위로 여기까지 아마 공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조금 근데 여기까지 안 나간 학교도 있을 텐데 아마 학교 진도는 나갈 거야. 시험은 아직 안 받겠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실시가 되고요. 9월 3일날 마찬가지로 이때도 고3 학생들이 9월 4일날 모의평가를 봅니다. 알겠죠? 네, 그날 물질과 전자기장 2단원입니다. 3단원으로 되어 있어.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2단원에 물질과 전자기장이 파트 1, 중단원 절반까지 들어가는 거야. 전기까지 들어가. 자기장이 안 들어간다고. 알겠죠? 네, 전기까지 들어갑니다. 이 앞부분이 사실 난이도가 좀 몰빵되어 있어요. 수능으로 가면. 근데 그 부분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험이 돼요. 물리학은. 맨 뒤가 고난도가 아니라 맨 앞이 고난도란 말이야. 참고하시고 10월 14일 날 물질과 전자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날 고3 학생들은 평가원 시험은 아닌데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아. 평가원 시험은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고3들과 보는데요. 10월 달에 고3들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는데 그때 같이 여러분들이 실시가 되는데 2단원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은 안 들어가요. 이게 고2 마지막 모의고사란 말이야. 알겠지? 이 사이에 다른 모의고사도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전국 단위로는 이렇게 3월 빼면 6월, 9월, 10월이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가 1단원까지, 2단원 중간까지, 2단원 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고2 모의고사 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 플러스 평가원 모의고사. 모의평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평가원 모의고사에만 6월과 9월에만 재수생들이 결합을 합니다. 미리 알아놔. 알겠죠?
자, 기출모의고사는 PDF로 제공이 될 거고요. 6월, 9월, 10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한 세트, 이게 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진행되는 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출 모의고사니까 기출 문제들로 되어 있는데 고2 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고2 문제들과 고3 문제들 있죠? 고2랑 고3 그리고 수능 문제들까지 다 총망라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2 때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고2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은 사실 낯설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보는 모의고사들도 다 낯선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고2 절반, 고3 모의고사 절반 이 정도로 해서 병합되어서 수능 지금까지 역사에서 좋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문제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문제지를 시작해서 해설지와 함께 PDF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력을 해서 보시면 돼요. 또는 PDF를 받아서 패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블릿으로 요즘에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PDF로 그냥 바로 제공할 테니까 받으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단원구성 문항유형 실제 기출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해설지에 문항 출처랑 정답률을 표기했어요. 알겠죠? 정답률이 몇 퍼센트 정답률이 나왔다 이런 것들까지 표시를 해설지에 해놨으니까 이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어려웠구나.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50% 미만이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네, 걔들 위주로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들이 많이 틀린 건 자기도 많이 틀리게 되고 이유가 다 있어. 내가 맞았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았어도 정답률이 낮은 것들은 다시 해설지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의는 45분 기준으로 한 3강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짧은 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6월 학평 대비 한 회차, 9월 학평 대비 한 회차, 10월 학평 대비 한 회차. 기준은 45분인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알겠죠? 최소 시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항 해설은 쉬운 문제들이 앞쪽에 1페이지 많이 있겠지만 1페이지 5문제에서 6문제 들어가는데 전문항 해설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학습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채점을 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해설지를 보면서 이건 내가 단순 실수구나. 이건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이거는 어찌어찌 내가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모든 문제들을 수강합니다. 강의 수강을 좀 해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설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봐?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보자. 약속. 알겠죠? 강의 수강해 주시고 스스로 어려웠던 문제들은 선생님이 강의했던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꼭 하세요. 그 정리하는 사람과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실력 격차가 커집니다. 특히 추론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풀이법들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개념형은 보고 알겠다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풀이 과정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풀이법들을 꼭 정리하시고 약점 문항들 꼭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게시판이 메가스터디 열려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좌표를 얘기해. 고2를 위한 학평 대비 기출모의고사의 몇 회, 몇 번, 어떤 부분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답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연구원들이 오전 중에 다 처리를 하고요. 주말에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처리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주말 중에 처리가 안 되면 월요일날 오전 중에 다 처리가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중에 모두 질문이 다 0이 만들어져요. 미답변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전부 답변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Q&A 게시판도 잘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인강생활, 온라인 강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